남자의 기운인 이 양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갑이가 좋겠지. 자, 중간에 내가 간날에 태어나는 일간을 했을 때, 갑일간을 했을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비견이었고요. 보다 여기가 겁재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식신, 여기가 상관, 여기가 편재, 여기가 정재, 여기가 평관. 정관, 편인, 여기가 정인. 이렇습니다. 보세요. 양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양간은 남자, 음간은 여자. 아셨죠? 일단 음양이 다릅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성이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번 주에 우리 배웠듯이, 양양은 편이고, 뭐지? 양양은 편이고, 음양은 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가 돼야 기본적으로 합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합이 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이제 갑입니다. 갑에서 제일 먼저 찾았던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합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합이라고 본 것 같아요. 합이라고 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첨단에서 저쪽에 합이 있듯이, 그지? 합이 있듯이, 이렇게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글자들은 전부 다 보면은 음과 양이 다 이렇게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부부의 인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서로 끌어들이는 형태니까. 그게 음양이 만났다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접근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양일 때 내가 기본적으로 제어를 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 기운이 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제어를 하면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극합이에요. 극합. 합치자면. 극합인데, 극합이 누구냐면, 나한테는 남자 입장에서, 양간 입장에서는 전부 다 처가 돼요. 처. 보세요. 갑 입장에서는 갑이 양이잖아요. 갑이 양인데 토가 기토니까 목극토 하잖아요. 목극토 하면서 얘는 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이니까 경 입장에서 보면은 금금목 하면서, 맞죠? 음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가 있는데 화극금 하면서 양과 음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수극화 하죠. 수극화 하면서 음양이 만들어져 있고, 이 얘 입장에서 보면 토극수 하면서 음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끼리가 합이라고 본 것 같아요. 합이라고 본 것 같고, 이 기준의 형태를 배우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의 기운에 있어서 내가 목극토 하는 기운이잖아요. 목극토 하는 기운인데, 만약에 편재라는 기운으로 같은 기운으로 한다 하더라도 편재 같은 경우에는 양양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양양이 되니까 당연히 남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편은 버려야죠. 편은 버리고 기토라는 형태가 있는데, 요게 하늘에서 어쨌든 간에 각기합을 해서 토를 만드는 형태니까, 요 형태가
나의 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양간 입장에서 내가 합을 하는 기분, 합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합을 또 배우면 또 이게 하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극하는 기운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는 양간일 때는 무조건 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태들이 됐어요? 저희들이 합을 했을 때 뭔가 발생을 시켰지 않습니까? 뭔가 발생을 시켰었거든. 네.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배우고 뭐 각기합, 얼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라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생산을 해. 생산을 하는 형태가 그냥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돼.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처가 중심이 돼. 얘 처를 그냥 중심으로 두고,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처음 되게 헷갈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목극토를 해가지고 합을 하는 기운이 내 처고, 배우자고, 만약에 처 입장에서는, 모든 음간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면서, 그죠?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게 내 남편입니다. 그죠? 처 입장에서. 이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형태를 합으로 풀이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문제는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남자가 그러면 을목이면 어떡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양간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남자가 양간일 때는 당연히 내가 극하면서 합을 하는 존재가 내 처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남자가 음간으로 태어나버리면 이상해지지. 만약에 을목인데 목극토 하면 토가 되거든. 토가 되는데 여기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어. 근데 내가 음이 남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양이 된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얘가 내 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하고는 합관계가 성립은 되진 않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십신으로 돌려가지고, 그죠? 이걸 십신으로 돌려가지고는 이거를 정제라고 한 거야. 근데 합을 안 해도, 그죠? 합을 안 해도 정제가 내 처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애초에 왜 저기를 내 처라고 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했는가? 요걸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왜 요 만들어지지 요부터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합을 하면서 극을 하면서 합을 하는 이 정제를 내 처로 일단 본 거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일단 둘이가 사랑을 해서 형상을, 아기를 만들고 잉태하고 자기 몸에서 배출하는 형태는 이 음이 그 행위를 하더라는 거지. 여자가. 그럴 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몸에서 자기 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냥 생애 개념으로 봐. 생애 개념으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러면 생애 개념이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내가 폈는데 코스모스가 있는데 코스모스에서 그 놈이 그 씨앗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이 사람한테는 생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생이 됩니다. 근데 남자는 내 몸에서 직접 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이해되죠? 이랬을 때 그러면 여자가 그럼 여자가 중심이 됐죠? 자, 중심이 됐는데 우리 처가 중심이 됐을 때 우리 처가 의 몸에서 밖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 처의 기운에서 생이 된 기운이 자식이 되는 거지.
맞죠? 당연하겠죠? 그럼 내한테서 생이 됐으니까 이걸 토야. 그죠? 큰 틀에서 토야. 그러면 토생금 이래 하는 이 금이 이 처의 자식이면서 남자의 자식이기를 하겠지. 맞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자는 생을 하는 기운이 자식인데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자식은 나를 극하는 존재가 자식이더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야. 그랬을 때 이 여자 입장에서 이건 음이지. 그러면 이 금이라는 형태는 무조건 둘 다가 이 기토의 자식일 거 아니에요. 자식이야. 그럼 자식인데 양은 아들 맞나요? 음은 딸이겠지. 음양의 개념에서 여자가 기토면 당연히 음간이 같은 이성으로서의 딸이고 양간이라 그러면 아들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찾았어요.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간목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놈이 아들이죠. 양양은 아들이죠. 당연히 아들이죠. 아들이고 나는 양인데 저놈이 음인 같은 경우에는 딸이에요. 그냥 요거만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강하게 치는 놈이고 딸은 내 나무를 잘 다듬어 주는 놈이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아들보다는 딸한테 기본적으로 좋은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내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양인데 요 음의 여자를 얻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운, 생애하는 기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양간은 아들, 음간은 딸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나를 이제 하나는 내 처로 쳐단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이치를 봅시다. 여기에서 엄마가 자기 몸을 활용해 가지고 애를 생해서 낳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입장에서 봅시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에요. 아들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결국 나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게 엄마죠. 그죠? 나무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게 엄마인데 내가 나무야. 큰 나무야. 양간이야.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형태가 수야. 수가 수생목 해주니까 그러면 내 엄마가 양인 엄마겠어요? 음인 엄마가 나를 생해주겠어요? 당연히 엄마는 여자니까 당연히 음이겠죠. 음이 맞죠? 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기토가 자기를 생해줬죠. 음인 여자분이 그지? 여자가 나를 생해줬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양간을 놓는 거는 음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인인 음간이 나한테 엄마가 되겠죠. 볼까요? 몇 가지만 기본 베이스만 깔아버리면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정인의 형태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찾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러면 엄마랑 합한 사람이잖아. 맞죠? 엄마랑 합해가지고 나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랑 합하는 형태는 엄마는 누구야? 하면 나를 낳아주신 건데 그게 음양이 다르니까 개수야. 그럼 개수가 됐어. 그럼 개수하고 합하는 기운이 무토야. 그죠? 그러면 무토니까 여기가 우리 아버지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토가 나오는데 요게 어디 해야 안 되냐면 편제야. 편제가 된 거지. 그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왜냐면 내가 간목일 때 우리 아들이 나를 양이면서 나를 극하는 존재였잖아요. 극하는 존재였는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목극토하고 있죠. 그죠? 나를 아버지를 극하고 있고 우리 아들이 나를 극하고 있었죠. 돌아가는 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제를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버지를 찾은 거죠. 왜냐면 지금 양간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다 성립이 됩니다. 음양으로 나눴을 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좀 웃기는 게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나의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나의 할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찾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극하는 사람. 그렇죠. 예. 자식은 아버지를 항상 극하니까 아버지가 토였는데 그러면 토극수 해보니 여기가 조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조부. 그러면 조부님은 할머니는 어디 계시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하고 합하신 분이 할머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임수하고 합하는 거는 정화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죠? 조모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할머니가 놓으신 자식이 아버지잖아요. 맞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돌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갖다가 몇 개만 외우고 계시면은 찾기가 툭 쉬워져요. 할머니는 상관이었는데 이거만 알면은 할머니 상관에 놓은 게 재성이니까 그럼 재성이 아버지겠네. 근데 여기에서 그걸 봐요. 그럼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 형제분들은 어디 다 계신 거예요? 아버지 형제분들은 다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아버지 형제. 아버지의 비전을 타고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견급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토에서 그죠? 남자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삼촌. 삼촌. 큰아버지. 왜냐면 양이니까 남자를 이쪽에 한번 다 배속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고모. 맞죠? 고모는 여기겠죠.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놓으신 게 딸은 고모가 되고 아들은 편제가 되니까요. 나한테는. 그럼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확장시킬 일이 잘 없잖아요. 과거에는 다 살았죠, 근데. 과거에는 뭐 바로 옆에 큰아버지 사시고 다 한 집에 그냥 다 사셨다 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5촌까지, 6촌 이거 다 그냥 옆에 같이 일가로 그냥 살았다 그러시니까. 맞죠? 까지 이해되죠? 예.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일단 엄마는 정인,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남자 입장에서의 배우자는 정제 외우시면 좋습니다. 정제 외우시고
아버지 당연히 편재 이렇게 외우시죠. 편재 외우시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지? 편관 아들, 정관 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고모 쪽이었죠. 그러면 그 외가 쪽은 어딘데 그러면? 외가 쪽은 인성 쪽이죠. 외가 쪽은 그죠? 외가 쪽은 이쪽이죠. 왜냐면 여기 개수가 엄마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가 같은 이모잖아요. 이모죠. 당연히 이모죠. 네, 이모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다 이러면 이모가 엄마가 되는 거죠. 고모가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이모가 엄마가 되는 게 그냥 이치상에서는 맞죠. 네. 이쪽이 엄마가 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외삼촌들이죠. 맞죠? 사위는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사위를 찾아려고 하면은 내 딸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 딸하고 내 남편이잖아요. 내 딸의 남편이니까 내 딸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딸이니까 딸이라는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었으면 자식을 나를 극하는 놈이라 했습니다.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관이죠. 관의 형태인데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정관이라는 글자가 내 딸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글자가 내 딸이 되니까 신금이 되죠. 그럼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하고 딸이니까 여자니까 합하는 기운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병화랑 합합니다. 네, 병화랑 합해줍니다. 그래서 이 병화의 형태가 나한테는 사위가 됩니다. 병화가 사위가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사위라는 존재는 내가 생해줘야 될 관계가 됩니다. 그치? 내가 생해줘야 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 같으면은 일단 우리 아들의 처 아닙니까? 처니까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냐 그러면 나를 극하는 존재가 내 자식이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양과 음이 있는데 음은 딸이었고 같은 양이어야 되니까 경금이 내 아들이죠. 경금이 내 아들인데 이 경금이 합하는 기운이 내 며느리죠. 그러면 이 경금하고 합하는 기운이 이 을목이 되는 거죠. 네, 이 을목이 내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가 되는데 이 며느리가 쉽게 하면 나한테는 급제가 되는 겁니다. 급제가 되는 거죠. 급제가 되는데 같은 목기운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같은 내 편이 됩니다. 네, 나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체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며느리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의 처는 기토였잖아요. 나의 처는 기토였으니까 내 처하고 이렇게 합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며느리가 들어오면 을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을목이 발생되는데 이 을목의 급제는 어떤 행위를 하냐 그러면 요거를 때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우리 철을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둘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예. 며느리 예뻐하는 거 엄마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요. 때려가지고 질투가 그냥 눈에서 내리더라고요. 말하면 같은 내한테는 빨아서 며느리한테 빨아서 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얘네가 문제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네. 이래지 그래. 근데 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남편이.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처,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의 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감탱이가 자식 같더라고. 네, 들어가면 같더라고. 그렇죠. 대학교 무슨 모르겠어요. 뭐 좋다 한 적이 있나 보죠. 시간 빠지게 내가 일만 시켜. 자기 어흥거려. 그 다음에 애들 나오니까 쳐다보도 안 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며느리가 또 들어왔어. 이뻐 죽는 거야, 이 인간이. 그죠? 그러면서 손자, 손녀 딱 나오고 나면 조화가 난리네 또. 그 미치네. 그럼 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쥐자식 낳았을 때는 잘하지 그래. 그렇지. 그렇죠. 그거죠. 그런 시자식 그래 안 하면서 네. 저렇게 한다고 보고 옆에 자기 여자 낳아놓고는 그죠? 오늘 며느리한테 저를 잘해준다 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자 입장에서. 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남자들 행동 잘 해야 됩니다. 예, 이 행동 잘하면은 이 며느리에서 이 처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겠지? 예, 타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토가 작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에 대한 급제 형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이고 처하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들 결혼하고 나서 지금이야 괜찮죠. 지금이야 괜찮은데 한 집안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산다 하면 이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이 시어머니 그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이 막 열이 받칩니다. 막 더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며느리 미워 죽죠. 보강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막 얼마나 믿겠어요 저게.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치입니다. 이치는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하여튼 이치가 이래 돼 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듣기 좋아하고 아이고 딸 하나 들어온 셈 치고 내가 딸로 생각할란다 하고 이렇게 하시죠. 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상인회 때 그 말 하셨거든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 예,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치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다. 뭐, 이 어머니가 그냥 뭐, 그 자체가 부처든지, 응? 네, 완전히 뭐, 그냥. 내 아들이 엄청 못났구나. 그러게요. 예? 내 아들이 예. 못하면 눈치를 보고 못하지. 그렇지. 정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아간다. 뭐 진짜 이렇게 수그리는 거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 급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되게 잘해야 됩니다. 네, 아마 근데 대부분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치상은 여자분들이 되게 꼴사나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짐승적으로 나한테는 안 해주고 저질 한다 하면서 그렇죠. 요게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 당연히 요 며느리가 내한테는 기본적으로 합을 하는 기분이니까 그지. 예. 근데 만약에 요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내 친손자 이런 거죠. 친손자는 어디야? 이름 보면 찾아보면 친손자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친손자. 신성아. 친손자 같으면 아들의 자식. 예, 여기죠. 예.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있습니다. 아들을 친손자니까 아들이니까 양의에서 찾아보면은 아들을 극하는 게 요거고. 그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그죠? 생을 해주는데 음양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식신이 친손자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웃긴 게 엄마가 식신상관이 엄마한테는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내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죠. 내가 생겨주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희한하게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애가 나의 식상이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들의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적으로 완전 모성애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환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같은 기운이니까 같은 편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낳아주니까 이 감독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생긴 거예요. 네, 완전 내 몸으로 난 자식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게 친손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친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남자들한테는 친손자, 친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외손자, 외손녀로 가면 당연히 딸 쪽으로 가야 되는 말이에요. 네, 딸 쪽으로 가야 되니까. 딸은 신금이었지 않습니까? 그지? 딸은 신금인데, 외손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외손녀인 여자 딸이 생을 하는 거잖아요. 딸이 놓는 거니까. 이쪽이 되버려. 인성이 되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외손자, 여기가 외손녀. 외손녀 같은 경우에는 내 엄마가 되버립니다. 그지? 외손녀 같은 경우에 내 엄마가 되버립니다. 외손녀 같은 경우에 엄마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인성 쪽의 형태는 외손자, 외손녀가 되고, 내가 생해줘야 될 거는 친손자, 친손녀가 되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자분들이 물론 엄마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게 해줬기 때문에 엄마한테 엄청난 정이 있겠죠. 그런데 내 자식에 비할까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쪽이 더 솔직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한번 나눠보면 이쪽일까 봤을 때 훨씬 더 이쪽이 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손자냐 외손자냐 다 좋죠. 다 좋은데 결국에 나의 마음은 이쪽을 기울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데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치상 그렇습니다. 이치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전통적으로 집에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 딸 쪽은 저쪽 집안이라고 일단 생각해 버리니까, 내 제사 지내줄 아들은 이쪽이니까 이쪽이라 해가지고 집에 우리 아버지는 되게 이걸 좀 나누시더라고. 옛날에. 네, 그래서 누나들이나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그죠? 우리 아버지도 아들은 예, 무조건 나눴어요. 안 좋아해. 용돈도 반틈 빼안 준다 외손자는. 같이 안 됐죠. 이쪽에 반틈. 아들 잘 몰라.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됐어요. 따로 다른 추가 외인을 겪고 거의 다른 거 예, 아들하고 딸하고 편애를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 집 아버지도 많이 그러셨거든. 내니까 내가 이제 감독이라 했을 때 이제 내하고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하고 똑같은 형태가 좀 일단은 여기 비교현이라는 거 일단 여기는 남자니까 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치? 여기는 형제. 이래 뭐 찾아보면은 다 연결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렇게 요 위치에서 선생님들이 확장을 시키시면 돼요. 어디든 간에. 근데 이제 이 오행의 이론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왜 아시지만은 고려시대, 그지? 고려시대에서 불교가 흥행했다가 그 다음에 조선을 넘어오면서 어쨌든 이 성리학적인 유교
음양 오행이 기틀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사를 모시게 되는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어떤 기운이 만들어져 우리가 이런 형태를 찾아본 거고, 여기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게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께서 극하는 게 우리 조부, 할아버지께서 극하는 게 정조부, 그죠? 정조부. 그 다음에 정조부께서 극하는 게 고조부께서 극하는 게 오대조, 이렇게 오대조. 그러다 보니까 5대는 내가 되버리는 거예요. 5대가. 아셨죠? 5대가 내가 되다 보니까 5대조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내 제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지낸다? 고조부까지 지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대조부터는 이제 묘사를 지내지. 묘사를. 그죠? 별도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는 이제 5대조, 그죠? 5대조에 사시는 분들, 5대조가 곧 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지금 뭐냐면 원리를 찾은 겁니다. 원리를 찾는 거의 기준은 남자가 양간일 때 기준으로 해서 찾은 겁니다. 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언간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별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면 을목으로 태어난 남자다 그러면 당연히 목극토 해가지고 목극토 하면서 극합의 형태가 내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합하는 거는 음이기 때문에 양인 기운하고 합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당하면서 합을 당하는 형태의 여자의 기운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극합을 하는 형태를 정제라고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제가 된다 그러면, 내 사주에 정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정제는 내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의 정제는 뭡니까? 정화의 정제. 화극금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야 되니까 경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에는 신금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경금과 신금을 정제라고 하고 얘를 내 처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얘하고는 합을 합니까? 합은 못하죠. 얘는 원래 임수하고 합을 하는 거지 얘하고 합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론 체계를 만드는 기운에서의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거는 합을 활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간 양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아구가 안 맞으니까 그걸 밖으로 빼가지고 용어로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거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남자의 기운인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가 요주에서도 되게 우리가 크게 보면 어쨌든 간에 부모, 그제 형제, 배우자, 자식, 요즘도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요즘도로 많이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같은 경우에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정인과 합하는 편제를 아버지, 그치? 그게 부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같은 경우에는 비경급제가 되죠. 비경급제. 그 다음에 남자한테의 자식은 나를 극하는 놈. 나를 극하는 놈입니다.